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남의 돈으로 내빚 청산 프로젝트 마지막 편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부와 2부를 잠시 회상하시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명의로 안 된 배우자나 가족의 신용을 활용하여 본인의 크레딧 카드 사용액을 10% 이하로 줄이시고 약 60일 후에 본인의 크레딧 카드사와의 협상으로 본인의 크레딧 한도액을 최대한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2배 이상의 약 5만 불 이상의 승인이 난다면 크레딧 한도액 총액과 전에 사용한 사용액과의 비율이 금융기관의 좋은 고객의 마지노선 조건인 30%로 묶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카드사에 12개월서부터 21개월까지의 무이자 컨비니언 체크나 슈퍼 체크를 요청하셔서 빌려온 가족의 돈을, 즉 가족의 신용액이죠. 갚아도 되는 내 빚은 전과 동일하게 16,000불이지만 사용한 빚 대비 총 한도액의 비율은 70%가 아닌 30%가 되어 금융기관의 데이터에는 여러분의 신용점수는 720점 이상으로 유지되실 것입니다. 빚의 액수는 전과 동일하시지만 금융기관의 Debt Ratio 데이터베이스에는 우수 고객군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가족과 배우자도 완강히 반대한다면 시간이 걸리셔도 1인 기업을 설립하시고 저희 동서남북TV에 유료 자문 컨설팅 서비스를 받으셔서 기업 신용과 운영자금을 활용하시면 자금 액수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개인 크레딧 카드 빚을 더 이상 안고 살아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기업의 신용과 개인의 신용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 상에서 절대로 함께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방금융법으로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1인 기업을 설립하시고 남의 돈, 즉 금융기관의 돈으로 비즈니스도 노후와 은퇴 준비도 하시라고 한 이유를 이제야 조금은 이해하시자 사료됩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많은 우리 한국민들이 미국의 금융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글로벌 금융기관의 무한한 자금, 즉 남의 돈을 활용하셔서 우리도 유대인 민족들처럼 돈 버는데 공짜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라고 널려있는 미국 금융기관의 돈을 활용해 부자 되시라고 강조하는 저희 동서남북 유튜브 채널입니다. 크레딧 카드의 빚을 남의 돈, 즉 금융기관의 돈으로 활용하는 3가지 팁입니다. 첫째, 크레딧 카드는 봉급 생활자와 금융 지식과 정보에 문외한이거나 생필품 구입과 여행 시 필요한 경우 보통 2에서 3장을 소지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크레딧 한도와 잔고를 잘 비교하여 한도액의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시고 결제를 가능하면 한꺼번에 하셔야 경제적 부담과 금융이자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다음 결제로 넘길 경우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시지 않기를 팁으로 드립니다. 최소한 미니멈 페이먼트에 30% 이상을 더 지불하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도 액수가 적은 금액일 경우엔 지불 완료를 매월 하시면서 약 3개월을 위와 같이 잘 사용하시다가 카드사에 한도액 요청을 하시면 대부분 승인이 나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말이 되면 선물과 씀씀이가 커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 기존 크레딧 카드의 빚을 갚기 위하여 본인의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밸런스 트랜스퍼 형식으로 자신의 빚을 수평 이동시키시면 제일 하책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땐 가족의 도움이 최고입니다.
배우자의 신용 한도액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새로운 카드를 밸런스 트랜스퍼가 가능하고 최소 연 12개월에서 18개월 무이자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이때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이 혹시 나중에 배우자의 책임의 소재로 배우자의 신용 한도액이 강제 하락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면 하늘의 지혜를 빌려와서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 하늘의 지혜란 다음의 내용입니다. 대부분 배우자의 신용카드의 자금을 배우자의 은행 계좌나 부부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시키면 카드사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부부가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려움 속에서 파산을 신청할 땐 이렇게 사용한 자금은 법원의 판사로부터 면제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부 공동 은행 계좌도 세금 환급 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은행 계좌도 개설하고 이용하시라고 저희 동서남북 채널 초창기에 여러 번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 마시고 금융의 정보와 지식을 항상 업데이트하셔서 금융기관의 상식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이 방법이 남의 돈, 즉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그들의 카드 빚을 갚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재미있으시죠?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과 배우자의 현금 흐름에 맞춰서 매월 흑자가 날 수 있어야 가능한 비책입니다. 봉급생활자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1인 개인 스마트 기업을 설립하고 글로벌 금융기관에 기업 계좌를 개설하시면 신용도에 따라 당장이라도 기업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기업 신용카드는 개인 신용카드의 한도액보다 훨씬 막강합니다. 적게는 2배에서 10배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기업 신용카드를 개인 신용카드 빚을 청산하는 데 활용하신다면 남의 돈으로 남의 돈을 갚는 상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빚은 개인의 신용 점수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셋째, 상책 중의 상책은 이왕이면 1인 개인 스마트 기업을 하나 더 여셔서 예를 들면 배우자 명의와 자신의 명의로 개인 기업을 2개로 운영하시면 위의 두 번째 방법을 능가하며 남의 돈으로 사업자금도 마련하고 활용했던 크레딧 카드 빚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시게 되십니다. 물론 1인 스마트 기업을 설립하셔서 비즈니스가 흑자가 나셔야 한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아이템의 부재일 경우 노후와 은퇴를 대비한 부동산 임대주택업에 1인 기업을 활용하시기를 적극 바랍니다. 가능하면 임대주택이 한 채라도 유한책임회사로 1인 개인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여야 절세 그리고 기업의 신용과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활용하실 수 있어서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은 크레딧 카드 빚을 남의 돈을 활용하여 내 빚을 갚는 3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많은 관심을 일으키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4시간 만에 주택 혹은 건물의 모기지 그리고 액수가 크고 개인 보증과 담보를 제공한 상업융자를 빠른 시일 내에 갚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고정된 은행의 이자율 프레임에서 벗어나셔야 이해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무수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질문을 받는 제 1순위가 그럼 이자율은 몇 %냐고 반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자율을 보지 마시고 기간과 이자 총 액수를 염두에 두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대부분의 홈오너들이 금융기관의 주택 모기지를 신청하여 매월 원금과 이자 그리고 에스크로 액수, 에스크로란 주택의 재산사와
홈 보험료를 매월 분할해서 모기지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 모기지를 약 30만 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30년간 융자를 받으셨다면 아마도 30년 후엔 여러분의 집값만큼, 다시 말하면 융자 액수의 30만 불을 이자로 은행에 던져주신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집 한 채 값을 고스란히 은행에 갖다 직접 안겨드린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기업 신용과 운영자금을 활용하여 3년에서 5년 사이에 주택 모기지 혹은 상업용 건물의 모기지를 갚는다면 이자율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도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 총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이자율이 7%에서 10%라고 가정해도 우리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첫째, 30만 불의 융자의 이자 액수가 7%로 5년 상환 조건인 경우 이자 액수는 5만 6천 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10%로 5년 상환일 경우 이자 액수는 총 8만 2천 불입니다. 은행에 30년 동안 30만 불 지불보다 훨씬 절약하시면서 주택담보에서 벗어나게 되고 개인의 보증 서명이 필요 없는 기업 신용과 운영자금으로 개인의 빚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점이 가장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의 남의 돈으로 내빚 청산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혹여 미래의 돈이 급하게 필요하실 때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쉽게 받으실 수도 있다는 장점이 하나 더 첨부된다는 사실입니다. 주택융자를 신청하실 때 부부 모두가 서명하시면 혹시라도 나중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오면 부부 모두의 서명으로 융자 채무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시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들의 무분별한 융자 승인으로 주택을 은행에 차압당했던 홈오너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융자 신청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승인받고 주택거래 완료 시점에 지혜롭게 공동 타이틀에 기입하셔서 주택 소유는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 융자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의 명의로 하셔야만 합니다. 금융기관들의 남의 돈, 여기서는 고객인 우리 돈이 되겠습니다. 액수는 별로 안 되지만 금융기관의 수익을 아주 크게 안겨다 주는 돈, 우리 주택 소유주들이 간과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매월 융자금과 같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재산세와 집보험료, 일명 에스크로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주택 구입 시 전체 가격의 20% 미만의 다운페이를 하고 융자금을 융자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으면 조건이 하나 따라붙습니다. 매월 융자금, 즉 원금과 이자를 모기지 대출기관에 납부하실 때 지방정부와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에스크로 금액도 함께 납부토록 한다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이 금액을 매월 원금으로 납부하신다면 약 3년에서 7년의 융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20% 금액의 다운 페이먼트를 못하신 분들도 약 3년에서 5년이 경과하면 주택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융자 대출 기간에 에스크로 면제 요청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연방금융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의 돈으로 타인인 금융기관들의 수익만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들 금융기관은 철저하게 고객의 돈, 즉 남의 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도 최대로 끌어올려서 도심의 하이라이즈 빌딩과 임직원 보수와 보너스 잔치에 열을 올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남의 돈을 잘 활용하시려면 금융 지식과 정보를 항상 업데이트하셔서 남의 돈으로 나의 빚을 청산하시는 지혜를 가져야 경제적으로 성공도 부자도 되실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과 함께 하시는 각 지역의 대표들께서는 의무적으로 시청 결과를 댓글과
참여 상황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서남북TV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과 각 지역 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